열대 더위 속에 쌓인 역설처럼 브라질 상파울루는 당신을 강타합니다. 헬리콥터는 야망으로 진동하는 도시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며 하늘의 밝은 궤적을 그리지만 그 아래로는 언덕을 따라 밀집하고 혼란스러우며 놀랍도록 활기찬 파벨라가 펼쳐집니다. 이 거대 도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속삭이지 않고 포효합니다. 유리타워는 부의 강철 기념비처럼 솟아있으며 노점상, 가족, 꿈을 꾸는 사람들이 투지와 즉흥성으로 삶을 엮어가는 골목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상파울루는 약속이자 경고이며 불평등만큼이나 가능성이 강렬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것이 없습니다. 색깔, 소음, 모순이 모두 충돌하여 압도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엽서 속 브라질을 기대했던 방문객들은 훨씬 더 복잡한 곳, 즉 당신에게 보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도전하는 도시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에너지가 당신을 사로잡으면 그것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열대 세계의 콘크리트 정글.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풍경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꿈처럼 솟아납니다. 부분적으로는 열대우림, 부분적으로는 거대 구조물, 열대지방의 더위에 눌린 강철과 콘크리트의 거대한 미로입니다. 도시를 걷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었던 두 생태계 사이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블록을 삼킬 만큼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우뚝 솟은 건물과 포장도로의 모든 균열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열대 녹지의 갑작스러운 분출이 그것입니다. 폭풍 구름은 연극적인 강렬함으로 모여들고 고속도로, 그래피티 벽화, 야외 시장 위로 따뜻한 비를 같은 스위핑 게스처로 쏟아냅니다. 이비라푸에라 공원에서 도시는 마침내 숨을 내쉽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은 한때 이곳에 서 있었던 숲을 기억하는 듯한 거대한 나무 아래 매끄러운 길을 따라가고 호수는 하늘의 불안한 기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경계 바로 밖에서는 아베니다 파울리스타의 굉음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경적, 엔진, 거리 공연자, 속도를 늦추기를 거부하는 도시의 긴급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군중이 그것입니다. 상파울루의 모순은 모든 숨결에서 드러납니다. 열대성 소나기 후 젖은 흙냄새는 교통체증과 싸우는 수천 대의 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섞이고 새들의 지저귐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설 현장의 굉음과 경쟁합니다. 이곳은 자연 옆이 아니라 자연 위에 건설된 대도시이며 고층 빌딩이 소리쳐도 열대우림은 여전히 속삭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조화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수백만 명의 일상이 펼쳐지며 극단으로 정의되는 도시로 당신을 더 깊이 안내합니다. 움직이는 삶. 두 개의 분리된 세계의 일상 현실. 상파울루의 일상은 불평등, 야망, 순수한 생존 본능에 의해 형성된 리듬에 따라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거대한 안무처럼 펼쳐집니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아침이 이른 햇살 아래 빛나는 높은 보안 게이트 뒤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도시의 안개 위에 자리 잡은 펜트하우스로 조용히 미끄러져 올라가고 주민들은 세련된 자동차나 개인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하늘의 차선으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보면 거리는 질서, 정연해 보입니다. 깔끔하게 계획된 선,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통체증. 그러나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도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벨라에서는 새벽이 전선으로 얽힌 좁은 골목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버스의 금속성, 쨍그랑거리는 소리, 노점상의 외침, 밤의 더위로 아직 열려있는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가족들이 잠에서 깹니다. 이곳 사람들은 붐비는 계단과 임시 통로를 통해 움직이며 식료품 가방, 교과서 또는 그날의 작업을 위한 도구를 균형 있게 들고 다닙니다. 통근은 끝없이 이어져 시간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화폐로 바꿉니다. 그러나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은 고난 속의 인간성입니다.
지연된 버스를 기다리면서 농담을 나누는 이웃들, 학교로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어머니들, 점심시간 군중을 위해 김이 나는 페이조하다 냄비를 준비하는 요리사들. 상파울루의 에너지는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는 희망적인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이곳은 지침과 결단력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사람들이 혼돈을 헤쳐나가는 이유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평행한 현실 사이를 오가면서 당신은 도시의 정신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건축, 정치 또는 경제보다 더 강한 힘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파울루의 정신, 압력 속의 낙관주의. 상파울루의 영혼은 스카이라인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 즉 지쳐도 웃고 삶이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에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파울리스타노들과 하루를 보내면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카페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마치 수년 동안 서로를 알아온 것처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농담이 아침의 긴장감을 뚫고 들어옵니다. 붐비는 버스에서는 누군가가 주저주 없이 노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따뜻함은 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소음, 밀도, 불평등, 끝없는 혼잡으로 주민들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도시를 헤쳐나가면서 단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울리스타노들은 희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긴 낙관주의,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 숨겨진 문,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창의적인 반전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이친유 브라질레이루오의 본질입니다. 불가능을 해결책이 될 때까지 구부리는 문화적 예술 형식으로 종종 즉흥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깊이 인간적입니다. 직접 만든 도구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색에서 작은 방을 웃음으로 가득 찬 활기찬 집으로 바꾸는 가족에게서 회색 벽에 기쁨을 그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의 순간에도 음악이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축하가 있습니다. 상파울루는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회복력을 가르치며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인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즉 저항, 관대함, 창의적인 생존의 혼합을 목격하면서 당신은 도시의 심장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건물이나 돈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불가능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맥박, 교통, 안전, 불평등의 건축. 상파울루에서 도시의 진정한 모습은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움직임, 즉 마비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이곳의 교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분, 일정, 그리고 일상생활의 건축 양식까지 좌우하는 생태계이자 힘입니다. 고속도로는 콘크리트 강처럼 뻗어 있지만 해가 뜨기 전부터 막혀 통근자들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금속 흐름 속에 가둡니다. 낯선 사람들이 같은 호흡으로 숨 쉬어야 할 만큼 빽빽하게 들어찬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이 녹아내리는 동안 훨씬 위에서는 헬리콥터가 안개를 가르며 물웅덩이를 건너듯 쉽게 혼란을 우회하는 임원들을 태우고 날아갑니다. 부유층은 하늘로 이동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수직적 분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불평등의 지리를 만들어냅니다. 안전 또한 비슷한 단층선을 따릅니다. 부유한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사설 순찰대, 생체인식 게이트,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기계새처럼 앉아있는 카메라의 보호를 받는 가로수길을 따라 산책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 투자와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경계심이 일상적인 본능이 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경로를 외우고 특정 모퉁이를 피하며 보호를 위해 기관보다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건물 자체도 이러한 분열을 반영합니다. 일부는 거울 외관을 가진 요새화된 탑으로 솟아있지만 다른 건물들은 전선과 누더기 수리 아래에서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연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고동칩니다. 시장으로 변한 고가도로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색채로 가득 찬 벽화 옆에서 채소를 사고, 아이들은 지친 별처럼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길을 가로질러 축구공을 쫓으며, 노동자들은 조용한 결단력으로 미로를 헤쳐나갑니다. 상파울루의 모순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긴장, 회복력, 두려움, 희망이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회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고동 속에서 도시는 가장 날것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불평등은 숨겨져 있지 않고 일상생활의 건축 양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축제, 그리고 창의성의 열기. 상파울루의 거리가 낮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밤에는 거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도시의 자체적인 창의성을 담을 수 없는 듯이 문화가 모든 구석에서 터져나와 공개적으로 쏟아지는 살아있는 갤러리입니다. 그래피티는 콘크리트에 새겨진 감성적인 벽화처럼 건물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각 붓질은 항의, 축하 또는 고백입니다. 빌라 마달레나에서는 벽이 색채의 만화경으로 뒤틀리고 계단은 여러 겹의 페인트 아래에서 빛나며 예술가들은 계획되지 않은 전시회의 관람객처럼 지나가는 보행자들 사이에서 야외에서 작업합니다. 창문, 광장에서 음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삼바 리듬이 힙합 베이스 라인과 어우러지고 아프리카 브라질 드럼이 전자 비트와 대화하며 마침내 전체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고동칩니다. 일요일에는 파울리스타 대로가 문화의 강이 되어 자동차가 사라지고 공연자, 활동가, 댄서, 점쟁이, 음식 노점상, 그리고 대로를 인간성의 축제로 바꾸는 가족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아래에는 상파울루를 정의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도시는 불평등과 씨름하지만 그 문화는 근본적으로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춤출 수 있고 누구나 노래할 수 있으며 누구나 군중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과 노동계층은 거리 공연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낯선 사람들은 즉흥적인 삼바롯에서 팔짱을 끼며 화가들은 파벨라의 아이들을 초대하여 보도 위로 우뚝 솟은 벽화에 색을 더하게 합니다. 창의성은 반란이 되고 위안이 되며 다른 곳에서는 거의 만나지 않는 세계들 사이에 다리가 됩니다. 생존의 압박이 크게 다가오는 곳에서 문화는 오락이 아니라 산소이며 도시의 끊임없는 속도 속에서 수백만 명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적인 표현을 통해 상파울루는 말로가 아니라 리듬, 색채,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접시 위의 세계, 맛, 정체성, 그리고 모순의 맛. 상파울루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시 역사의 지도이자 그 땅을 거쳐간 모든 문화의 기록이며 풍요로움과 불균형 모두를 매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본 튀김 가판대에서 번화한 한국식 바비큐 식당으로 신선한 빵으로 아침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이탈리아 빵집을 지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피아를 파는 레바논 카페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한 블록 안에서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베르다데의 등불 밝힌 거리는 밤늦게까지 활기차며 세계 최대 일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만든 라면 한 그릇과 새우시 한 접시를 제공합니다. 한편 이탈리아 동네에서는 대서양을 건너온 전통으로 반죽을 치대고 시리아 레바논 가족들은 이주와 인내의 이야기를 담은 향신료를 섞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가장 잊을 수 없는 식사 중 일부는 가장 소박한 주방에서 탄생합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지는 파스텔, 길가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타피오카 팬케이크, 그리고 뒤에서 교통소음이 울리는 가운데 신선한 파인애플을 썰어 계피를 뿌리는 노점상. 상파울루에서는 문화가 충돌하는 방식처럼 맛이 충돌합니다. 대담하게, 시끄럽게, 거침없이. 그러나 도시의 접시는 또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일주일치 임금보다 비싼 테이스팅 메뉴로 손님들을 현혹하는 반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가족들이 쌀과 콩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는 노동자들이 간단한 칼도덱 하나와 코시냐 한 그릇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점심식당 옆에서 빛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공동의 휴식이 되며 끊임없는 속도가 누그러지고 정체성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결과 분열, 축하와 생존이며 상파울루를 모든 면에서 정의하는 대조의 또 다른 반영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성장, 긴장, 그리고 상파울루의 끊임없는 재창조. 상파울루는 너무나 빠른 속도와 강도로 진화하여 당신이 아침에 깨어나는 도시는 전날 보았던 도시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건설 크레인은 스카이라인 위로 금속 곤충처럼 우뚝 솟아있으며 길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전체 동네를 재배열합니다. 오래된 섬유 공장은 넌 불빛으로 빛나는 코워킹 허브로 변모하고 버려진 창고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초안을 쓰는 예술 스튜디오, 커피 로스터리 또는 지하 클럽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재창조 뒤에는 상파울루가 과거의 미해결된 무게, 즉 주택 부족, 사회 계층화, 그리고 도착한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위해 설계된 인프라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의 물결은 계속해서 대도시로 밀려들며 상파울루가 증폭시키고 시험하는 꿈을 안고 있습니다. 각 신규 거주자는 도시의 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며 파벨라에 가장자리를 부풀리고 공간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도시 계획가들은 이동성을 간소화하고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며 공공장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야심찬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지만 모든 진전은 이주,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누가 진정한 발전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합니다. 심지어 활성화된 센트로조차도 세련된 미래와 거친 현재 사이의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아래에서 번화한 길거리 시장, 노점상들이 가격을 외치는 동안 사무실 직원들은 에스프레소를 손에 들고 서둘러 지나갑니다. 상파울루의 변화는 끊임없고 때로는 짜릿하며 때로는 압도적이고 항상 모순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향해 질주하는 도시이지만 그 일부는 여전히 어제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상파울루는 그 이야기를 정의하는 긴장을 드러냅니다. 성장은 고르게 공유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란히, 파벨라, 맨션, 그리고 열대지방의 가장 날카로운 분열. 상파울루가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곳은 빈민가와 고급 주택가를 가르는 얇고 연약한 선들에서보다 더 명확한 곳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벽, 때로는 몇 걸음의 콘크리트, 이 빈곤으로 형성된 삶과 특권으로 형성된 삶을 나눈다. 당신은 도시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파라이소폴리스에 서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있는 모름비의 고층 아파트 창문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발코니는 수영장과 탁 트인 전망으로 반짝인다. 그 같은 타워 아래에는 좁은 골목들이 임시주택들의 빽빽한 조각보 사이로 얽혀 있으며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거실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체의 웅성거림과 섞인다. 그 대조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며 마치 두 개의 분리된 도시가 실수로 함께 꿰매어진 것 같다. 그러나 양쪽 사람들은 같은 태양 아래서 잠에서 깨어나고 같은 열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거대한 대도시를 살아간다. 단지 매우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빈민가에서는 공동체 네트워크가 생명줄이 된다. 이웃들은 서로 일자리를 찾고 음식을 나누고 공식적인 서비스가 부족할 때 거리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부유한 쪽에서는 높은 벽, 전기 울타리, 사설 경비가 일상생활을 형성한다. 이처럼 가깝지만 분리된 공조는 상파울루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긴장을 조성한다. 즉,
불평등이 먼 교회에 숨겨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대도시인 것이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서 당신의 마음에 남아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이 날 것 그대로의 역과되지 않은 병치이다. 모순 위로 지는 해, 결코 잊을 수 없는 도시. 해가 상파울루의 끝없는 지평선 뒤로 지면서 도시는 잠시 부드러워지며 거의 우연처럼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따뜻한 황금빛 노을이 고층 빌딩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빈민가로 내려앉으며 차별 없이 모든 지붕 위에 자리 잡는다. 위에서 보면 도시는 길고 숨가쁜 하루를 보낸 후 한숨을 내쉬는 것 같다. 헬리콥터는 개인 헬기장으로 돌아가고 노점상들은 가판대를 닫으며 수백만 개의 창문이 콘크리트 하늘에 흩뿌려진 별처럼 반짝이며 살아난다. 이때 상파울루는 가장 솔직하게 느껴진다. 소음과 번잡함이 사라지고 상처와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당신은 도시가 부나 가난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둘의 공존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곳 사람들을 형성하는 긴장감, 회복력, 꿈, 그리고 상처들로 이 황혼 속에 서서 당신은 상파울루가 방문객들에게 왜 그토록 깊은 인상을 남기는지 이해한다. 쉬운 도시는 아니며 온화한 도시도 아니고 결코 완벽한 도시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다. 날 것 그대로 생동감 넘치고 잊을 수 없는. 상파울루를 알게 되면 다시는 거대 도시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조는 당신과 함께 남아 해가 사라지고 밤이 찾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울려 퍼진다. 이 극단적인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 거리를 걷고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 모순을 직접 목격하겠는가?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역사와 호기심 많은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라.